열린시장 레이싱 시간입니다. 개장 전 투자클럽 전문가, 객장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지금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중복 추천이 안 보이고 종목들이 골고루 추천이 됐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비중부터 확인해 보시죠. 여전히 코스닥 쪽에 비중이 좀 더 많네요. 53% 비중으로 코스닥이 집계가 됐고 코스피는 47% 비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상으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사업 서비스, 운수 장비 업종,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쪽이 각각 13% 비중으로 골고루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명예전당 관심주부터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현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KTB 투자증권이네요. 자, 이 종목은 예전에 또 이재호 전문가도 또 집중을 했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 전문가들이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살펴주시죠. 예, KTB 투자증권은 규모로 본다면 중위권 정도 증권사 정도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이 1,500억 대니까 소형 증권사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소형 쪽이지만은 자산운용사, KTB 자산운용사를 자회사로 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 쪽의 전문 투자 자회사인 KTB 벤처 회사와 그 다음에 KTB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게 된다면 자산운용사 쪽에 자금이 좀 늘어나면서 그 부분이 수익에 기여를 할 거고, 그리고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이 8월 달부터 추진 일정에 따라서 발표가 좀 되고 있는데 8월 중순 정도에 기업 상장 관련된 IPO 활성화 방안도 정부의 이번은 경제 활성화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IPO 활성화의 자회사가 벤처기업 투자 전문회사 2개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정책적인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실적입니다. 회사가 작년에 회사 상장 이후에 적자가 난 적이 없는데 작년에 한 400억 대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작년에 전체 직원의 20% 정도를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퇴금이 좀 나가면서 적자가 좀 났는데 그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좀 되면서 구조조정 효과가 올해 1분기부터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때 이제는 흑자 전환에 38억 정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가 현재 PBR 최근에 이제 은행주도 그렇고 증권주도 그렇고 약간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었지만은 워낙 자산 가치에 비해서 쌌기 때문에 주가 상승을 한 거거든요. 최근에 증권사 같은 경우도 자산 가치에 비해서 쌌던 동부증권이라든가 교보증권이 주가가 거의 70%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현재 PBR이 지금 0.35배입니다. 지금 현재 증권업계로 따지면 주가 순자산 비율로 따지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 점을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회사가 주가가 2,700원대인데 액면가가 5,000원짜리입니다. 현재 증권사 쪽에 액면가 아래로 거래되고 있는 증권사 주식들이 없거든요. 그렇던 관점에서 주가가 상당히 좀 싼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일단 구조조정 이후에 그렇다면 연간으로 보더라도 올해 좀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가 작년에 이제 4분기 때 명태금이 좀 일시적으로 집행이 되면서 적자가 났는데 이미 1분기 때 흑자 전환했거든요. 38억 정도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당연히 2분기 이후에 증권회사들의 실적이 더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가 대체적으로 연간 한 200억 이상의 어떤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흑자 전환은 거의 확실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적자 나는 회사가 아닌데 지금 액면가 아래에 거래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액면가를 5,000원의 회사가 설립된 회사인데 지금 액면가의 반밖에 거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 회사에서 포인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그 증권주들의 이 분위기는 다른 증권주들도 좀 마찬가지가 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중에서도 대형주보다는 이렇게 작은 종목을 KTB 투자증권이 가진 그 매력이 뭐가 있는 건지 대형주들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투자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대형주들이 현재 시점에서 보면 크게 메리트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장이 좋아지게 되면 대형주들이 수익이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증권주들이 수익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거래대금 자체도 최근에 6, 7조 원 정도 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스스로가 아직도 경쟁이 심합니다. 물론 최근에 대형사들이 채권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채권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3분기 이후에 채권 평가 이익이 좀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최근에
은행지도 그렇고 증권주의 주가 상승은 워낙 그동안 소외를 받아서 자산 가치, PBR 측면이 가장 낮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상승했다는 관점에서 증권주도 1차적으로는 자산 가치에 비해서 워낙 싼 종목들이 한 단계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낙폭 모두 만회하면서 지금 뭐 6월 저점 이후 V자형 반등으로 주가가 좀 올라온 그 상황인데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도 지금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되는 중이고 기관은 최근 또 연일 또 매도 물량이 나타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차익 실현을 고민해야 되는 그 시기는 아닌지 기술적으로도 좀 살펴주시죠. 이 종목은 본래 좀 뭐 외국이나 기관이 매매하기보다는 개인이 위주로 좀 매매하는 종목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이 종목이 저점에서 한 20% 가까이 올라왔는데 최근에 증권업종의 평균 상승률이 7월 달부터 약 20%입니다. 그 중간에 가장 많이 뜬 게 이제 동부증권이 80%, 그다음에 교보증권이 7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대형사들도 평균 10%에서 20% 정도 올랐는데 거의 평균 정도가 올라왔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예사 주가가 4,200원까지 3월달, 4월달에 상승했었습니다. 대부분 다른 증권사들은 작년 3월달 이후에 다 주가를 회복하는 증권사들이 많기 때문에 작년 대비 주가로는 상당히 싸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기본적으로 종목이 적자나는 회사가 아닌데 액면가 아래에 5,000원짜리 아래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본다면 충분히 다른 증권주에서 조정과 무관하게 추가 상승이 좀 진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는지 가격 전략도 세워주시죠. 현재는 지금 2,700원대가 올해 3월달에 고점이거든요. 거기서 돌파를 하게 되면 작년 3, 4월달 정도 형성됐던 가격대 4,200원대 정도가 걸리는 선입니다.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액면가 정도는 회복이 좀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기대 수익을 높여서 접근할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4,200원대 작년 3, 4월달 정도 좀 보시고 손절 가격 종목이 주가 상승한 이후에 2,400원을 장중에도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400원 정도를 손절 가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200원의 목표주가 상당히 좀 높게 보셨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나 잡으시는 건가요? 충분히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있는 액면가 주식이 5,000원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상법상 할인 발행이 안 됩니다. 즉 액면가 5,000원 아래로서는 발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적당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증권업종 여기까지 그래도 시장이 중심에 있는 종목이니까 상승세가 전개된다 한다면 2, 3개월 정도 비중 목표로 해가지고 그 정도 기간을 좀 설정을 해서 손절 가격만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박준영 운용력과 KTB 투자증권 살펴봤습니다. 4,200원까지 눈높이를 맞춰보고 좀 긴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울 만한 종목이다라는 그 이야기네요. 자, 이어서 지점의 관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역삼지점으로 가보죠. 정명준 부부장입니다. 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의 종목 삼원강제입니다. 삼원강제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투자 포인트 살펴주시죠. 네, 몇 가지 정리해드린다면 먼저 실적 정체를 좀 탈피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발행되는 장점들이 나올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외형 성장보다는 내용 성장을 좀 바탕으로 한 원래 회사입니다. 실적 때문에 효과적인 성장보다는 내용적인 실제 이익 쪽에 치중을 많이 하는 회사였는데 그런 쪽에서의 그 매력이 2012년도부터 좀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면서 그런 본질 가치들이 많이 훼손이 된 상태였습니다. 2013년까지 좀 정체가 이어졌는데 올해 초부터 이런 실적들이 정체를 탈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는 이제 삼원강제가 이제 상용차 보면은 이제 트럭들 같은 거 보면은 격판 스프링하고 하단부에 보면 스프링이 들어갑니다. 그쪽에 재료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코일 스프링 등에 들어간 원재료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격판 스프링의 좀 수출의 증가가 좀 기대되고 있고 현대차 특히 상용차 쪽에서 수주가 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이제 좀 나올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거의 이쪽 스프링 쪽 시장에서는 거의 독과점 구조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은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성 최근에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성하고 원가 절감으로 위기를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시그널들은 환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강력한 좀 저항대 진입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이제 정체가 시작됐는데 2013년도 물량은 소화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2012년 가장 많은 물량이 있습니다. 이때 이게 5천 원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5천 원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것을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 반대로 본다면은 출렁임이 더 있을 것이다. 뭐 그렇다면은 충분히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은 뭐 약간의 그 하단부에서 매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단번에 매수하시기보다는 아직 뭐 좀 매물 소화가 치열하기 때문에 한 2, 3회 정도 나눠서 접근하시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일단 간단히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성장성도 있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PR을 보니까 한 12~13배 정도가 되네요. 다른 자동차 부품주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높은 수준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퍼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뭐 이견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퍼가 좀 높은 이유로는 아까 얘기 드렸지만 내재 그 가치에 좀 치중을 많이 하고 외형 성장보다는 실익을 추구하는 회사였는데 다행히 2009년부터 소재 사업에 뭐 카펙스 투자를 좀 많이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아마 연차로는 내년까지 하면 5년 차 되면서 사용 연수가 5년 되면 보통 감가상각이 내년 정도부터 이제 거의 이제 다 끝나는 걸로 보여지고 이 소재 사업에서 그 매출의 증가를 한 20% 정도 추가 증대를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적이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적 개선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파워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상대도 높지 않나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은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성장성을 이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커버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 매력도 좀 있는 종목 아닌가 싶은데요. 어떤가요? 네, 이 회사 장점은 또 꾸준하게 어떤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주주한테 환원하는 정책을 쓰고 있고 작년에도 한 120원 정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뭐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회사 정책이 어떤 그 매출액의 일부는 환원하는 것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액이 좀 는다면은 오히려 배당도 조금 늘릴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이건 좀 배당이 자꾸 늘어난다면 아까 얘기하신 퍼 부분에서는 좀 마이너스가 되겠죠. 성장을 좀 깎아먹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배당과 어떤 적당한 수준의 성장성 이 정도에서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주가를 좀 볼까요? 주가가 7월 달에 레벨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좀 백스권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자동차주들과는 좀 다른 그런 움직임인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되는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주시죠. 네, 방금 얘기하신 대로 주가 좀 오른 상태에서 약간 좀 약간 정체 구간입니다. 이곳이 아직 이제 주요 매물대에 진입했기 때문에 단번에 뚫기에는 아직 확실한 퍼포먼스를 못 보여주고 있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조금 출렁일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좀 약간 그 매물대 다른 회사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는 시장 지배력이 원체 강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상용차용 격반 스프링하고 그 자동차의 그 현가 장치라 그러죠. 코일 스프링 보시면 이제 자동차 바퀴마다 이제 스프링 굵은 스프링이 있는데 이쪽에 그 제조를 하고 있고 원품을 납품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어떤 간단하게 몇 년 준비를 해서 진입할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이런 독과점적인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다른 모습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힘이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주요 매물대에서의 움직임 하단부를 좀 잘 체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표 주가 손절 가격 얼마를 좀 봐야 될까요? 네, 목표 주가는 이제 올해 지금 이제 3분기, 4분기가 이제 3분기 들어왔기 때문에 솔직히 목표 주가를 지금 높게 잡기는 힘들고요. 일단 한 5,600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일단 지금 5,000원대를 뚫으면은 10% 정도는 상승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단기적인 흐름보다 또 이 회사가 3분기, 4분기 내년까지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조금 소형주지만 호흡을 길게 하시고 갖고 가시는 게 가장 적합해 보이고 목표가는 아마 그때그때 좀 다시 한번 상정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손절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 부담을 느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4,500원 정도는 지켜지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박스권 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 이탈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매물 소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명준 부부장과 함께 삼원강제 살펴봤습니다. 두 종목 다시 한번 가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원강제입니다. 목표 주가 5,600원, 손절 가격 4,5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앞서서 점검해봤던 명예전당 관심주는 KTB 투자증권인데요. 목표 주가 4,200원, 손절 가격 2,4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열린 시장 레이싱이었습니다.